해체된 나무 부재들이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는 이곳.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분주해 보입니다. 그중에 이분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집 주인공이시랍니다. 나무를 망치로 때려보면 속이 이렇게 부식된 것들은 퍽퍽 소리가 나고 이제 좀 땡땡한 부재들은 땡땡 소리가 나거든요. 타원 검사라고 그러는데 그냥 망치로 때려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딜까요? 규모를 봐도 그렇고 진열된 나무들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데 바로 전통 건축에서 나온 부재를 보존하는 수장고랍니다. 중요한 문화재 보수할 때 나온 부재를 이 수장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료로. 지난 2008년 기억나시나요? 아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안타까워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불에 탔었죠. 당시 화재 현장에서 수습된 나무 부재들도 다 이곳에 보관이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충만 씨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흥성대원군이 이제 운용궁에 아재당이라는 사랑채를 만들었었는데 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다가 이제 복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충만 씨는 올해로 19년 차 목수랍니다. 선조들의 어떤 기술을 실제로 보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좋고 그 다음 후손들이 이걸 보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사람으로 치면 제가 의사인 거죠. 한옥을 짓는 도편수일 뿐 아니라 전통 건축을 복원하는 일도 하고 있는 정충만 씨. 그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지은 한옥.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촉촉히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오는 날, 두 소장님이 김천을 찾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딱 보이는 이 집. 여기는 꽃을 너무 이쁘게 그렸어. 아, 갑자기 확 집이 친숙하게 느껴지네. 그러니까 이 꽃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합각에 꽃 그린 집은 처음 봤어. 원래 저렇게 안 하죠. 우리 보통 문양 아니, 있잖아, 그러니까 그죠? 문도 네. 너무 이쁘다 이거. 요거는 이제 지금 만드는 중인가 봐요. 음. 일강문으로 네네. 현문인가 봐요. 이게 대문이고. 이 집이 오늘의 두 번째 집이랍니다. 그리 크지 않은 소담한 일자형의 한옥인데요. 우선 다양한 모양의 창이 보이고 쪽마루가 눈에 띄네요. 지붕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호처마. 네네. 호처마로 이제 부연 없이 호처마로 했는데 보통 팔짝에 겹쳐마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팔짝인데 그냥 호쳐마로 해서 호쳐마로 하고. 더 단아하고 이 곡선이 되게 살아 있어요. 네. 그죠? 정면에서 보면 지붕의 모양이 한자, 팔자와 닮았다고 팔짝 지붕인데요. 옆에서 보면은 또 이런 삼각형의 합각이 있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팔짝 지붕 아래 처마는 호처마입니다. 아직 지붕과 처마만 봤는데도 할 얘기 많네요. 지붕이 이렇게 변화한 거 보니까 뭔가 복층이나 2층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 위에는 복층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사실 복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죠, 지금. 뭔가 이렇게 안에가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지붕만 보고도 이런저런 상상이 되는 두 소장님. 과연 두 분의 추측이 맞을지 집주인 만나보겠습니다. 아, 나오신다. 나오신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기들도 애들, 있으시구나. 애들도, 아들하고 딸이네요. 애들이 있는 집이었구나, 역시. 아니 역시 젊은 기운이 좀 느껴졌어요 집에서. 예. 자, 이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 짓는 일을 하고 있고 한옥에 살고 있는 목수 정충만입니다. 저는 안주인 이지혜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 딸 정지아입니다. 저는 정혜건입니다. 삽질 잘해요. 삽질 잘해요. 아이고 단란한 가족이네요. 이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참 남다릅니다. 가짜 지붕 왜 만든다고? 가짜 지붕 비 맞으면 안 돼. 비 물 차면은 여기로 훅 가라앉으니까 가짜 지붕 만들어가지고. 목수인 아빠를 따라 아이들도 다 같이 일을 돕네요. 이거 덮어놔야 되잖아. 길 벗어나면 안 돼. 이제 세워도 돼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앞으로. 잘렸으니까. 어이구 이 녀석 톱질도 하네. 됐어. 제법인데요. 그거 버리고 누나가 밟고. 저게 노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쟤네는 우리 애들은 일하는 게 곧 노는 거예요. 네. 이제 아빠가 지은 집을 같이 가꾸니까 아빠가 혼자 지었다는 느낌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집을 예쁘게 보존해가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뿌듯한 마음이 들죠. 5년 전 아이들이 3살, 8살이었을 때랍니다. 정충만 목수는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빠를 돕는 것이 익숙해졌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지은 30평의 집 구경해 볼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현관 앞에 이 넓은 공간입니다. 마치 아파트의 전실 같죠? 요즘식의 이렇게 느낌이 있었던 게 여기 현관이 있잖아요. 원래 한옥에 사실 현관이 없는데 현관 면적을 굉장히 크게 시원하게 내주신 거 보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다용도로 쓸 수 있어서 아. 좋아요. 네. 예. 그쵸, 현관도 되지만 네네. 외부의 작업 공간도 되고. 네, 뭐 예. 여기서 뭐 뭘 깎아도 되고 네.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고. 네. 외부이면서 내부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지금 만드시는 모양이네요. 아, 지금. 예, 제가 틈틈이 네. 이제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집 짓는 시간 날 일을 때 조금 네. 하고 시간 날 때 직접 조금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의뢰해서 지은 한옥이라는 느낌보다는 내 집이니까 막 할 수 있는 실험들 있잖아요. 네네네. 딱 정확히 짚으신 거예요. 네네.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한번 지어봤어요. 예. 아, 목수 생활 19년 차. 처음 짓는 내 집인 만큼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시도해 봤다는군요. 오. 넓네. 아, 넓다. 내부는 거실과 부엌이 이어진 현대식 구조입니다. 오래된 전통 한옥에 가면은 이런 넓은 거실은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넓은 거실 대신에 이제 대청이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쓰는 거실이 대청이 번역이 된 거거든요, 네. 현대식으로. 네. 근데 이거는 다시 한옥에도 그런 우리가 현대식으로 쓴 거실 공간이 들어와 있고 네. 사실 주방이 옛날에 부엌이 보통 뭐 바깥쪽에 있다든지 네. 아니면 더 낮은 곳에 있다든지 그랬는데 집의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공간이 네. 돼서 그리 넓지는 않지만 거실과 대등하게 부엌이 집의 중심에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들어가 있는 천정도 눈에 띄는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 그 대청 공간은 이 석가래를 노출하잖아요. 네. 양쪽은 노출을 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천장을 했네요. 네. 이거는 어떤 의도예요? 천정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가운데와 가장자리를 구분지어 다르게 하는 것도 의도가 있답니다. 천장이 너무 높은 게 조금 집을 너무 커 보이게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이 조금 제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저쪽 복층 공간에서 이 상부를 창고로 만들었어요. 아, 이 창고예요? 위에가 창고로 쓰는 공간이고 이제 이쪽은 복층이고 예. 그다음에 대신 너무 밋밋하니까 이제 조명을 좀 여러 개 네. 달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창고 공간이구나. 네. 그 두 개가 다른 높낮이가 있는 지붕이 네. 그냥 서로 물려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공간도 내부에서 또 물려 있고. 한옥은 단층 구조로 돼 있고 평면적인 집으로들 알고 있는데 사실 한옥이 굉장히 입체적인 집이거든요. 네. 아까 소장님들의 추측이 맞았네요. 이 집에는 복층이 숨어 있습니다. 거실 위에는 창고로 쓰고 지붕에 단차를 두어 층고를 좀 더 높인 쪽은 다락으로 쓰고 있답니다. 창문의 모양도 원래 한옥집으로 네. 처음 시살창하고 교살창하고 그다음에 현대식 창호하고. 현대식 창호가 같이. 이 집은 창도 많습니다.
게다가 현대식에서 전통식까지 모양도 제작 방식도 가지각색입니다. 이제 이 집의 숨은 공간이죠. 다락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이제 제끼면 되죠? 여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높네. 야. 아우 세상에, 그러네요. 상당히 넓네요. 게다가 밑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이 집의 구조가 다 보이네요. 진짜 좋아요. 아니 일단 높고 넓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다 만져볼 수 있게 언제 석가리 이렇게 만져보겠어요. 단순함 속에 있는 화려함이 있어요. 뼈대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음. 한옥 구조 공부하기 딱 좋잖아요. 종돌이, 중돌이, 처마돌이. 도리는 석가리를 받치기 위해 기둥을 가로지르는 나무를 말합니다. 다 구조가 보이고 구조가 장식이 되니까 그다음에 특히 이 보는 또 이렇게 핀 볼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아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락방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근처에 사는 사촌들까지 죄다 모이는 아이들에게는 아지트 같은 곳이랍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뭘 하면서 놀까요? 어머나, 이거 장기 아닌가요? 휴대폰이나 게임기가 아닌 장기 두면서 노는 아이들 참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포로 왕을 잡아버렸네. 아니 뭐야 이렇게 게임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하루 종일을 집에만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다는 아이들. 지아와 혜곤이는 이 집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랍니다. 지아랑 혜건이가 이 집을 너무 사랑하고 이 집의 애정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이걸 좀 뭐 팔아볼까? 이런 얘기 하면 지아가 벌써 기분이 딱 안 좋아지면서 집 팔지 말라고, 안 팔면 안 되냐고, 자기가 나중에 돈 벌어서 이 집 사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집에 애정도가 높아요. 지아는 무슨 이유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되게 오래 산 집이기도 하니까 제일 지금 산 것 중에서는 그리고 되게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팔면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이 집을 지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혜곤이 때문이랍니다. 혜건이가 생후 한 2개월 넘어서면서부터 점점 얼굴 쪽부터 아토피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온몸으로 막 이렇게 퍼졌거든요. 그래서 얼굴 가만히 놔둬도 여기서 진물이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토피로 고통받는 어린 아들을 위해 부부는 서둘러 결심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가 가려움에 못 견뎌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애 살리려면은 그렇게라도 한옥 짓고 살자. 그때 집 질 때가 35살이었는데 그때 35살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저희도 뭐 여력이 있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몸으로 좀 때우면 되니까. 21살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의 집만 지어주던 목수에게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설레면서도 무거운 작업이었답니다. 1년을 꼬박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가족을 위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혜곤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죠. 그렇게 집을 짓고 모든 것이 평온했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냥 사소한 그냥 어떤 사고? 작은 사고가 났거나 우리 집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나갔는데 이게 막 점점 불이 커지면서 집을 막 삼켜버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이게 진짜 꿈인 것만 같고 믿어지지가 않았죠. 지난 2017년 겨울
집을 지은 지 딱 1년 만이었답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옮겨붙은 불이 지하방에서 다락까지 결국 집의 절반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정충만 목수가 절반을 다시 지어 복원을 한 것이랍니다. 깨끗이 복원되어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집 곳곳에 불에 탄 그때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방인가요? 네네. 아, 지하방 봐도 되나? 지하가 봐도 돼요? 네. 아, 승낙해줬어. 우와. 오, 공주방이네. 그렇게 까맣게 탔던 지하의 방도 다시 복원돼서 이제는 감쪽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네. 불을 발견한 자리가 네. 이쪽 창문에서 아, 불이 들어가게 시작됐어요. 지하가 네. 지하가. 예, 거실에 있다가 네. 불났다고 아빠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입이 여기까지 이렇게 불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불 꺼내려고 이불 꺼내려고. 제 방 문 열었는데 갑자기 어. 창문에서 불이 보여서 놀라서 그렇군요. 아빠한테 말했어. 어. 아예 불이 보였어. 근데 마침 아빠 계실 때 또 그래가지고 창문이 그나마. 다 불로 뒤덮여 있어서. 오,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건 빨리 대피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때 무사히 다 대피를 쉽게 하신 거죠. 네. 네.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지하가 큰일 했네요. 그러니까. 집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가족 모두가 무사했다는 겁니다. 나무는 불에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에 타서 무너질 때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나무가 크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게 집의 외장재, 내장재들 이렇게 그 석유화학 제품들 사실 불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 나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번지거든요. 사람이 대피할 시간도 없이. 자신의 손으로 2번이나 지어야 했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또한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인인 거죠? 네. 여기 제가 이제 느낀 게 한옥목수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을 2번을 해보니까 이제 건축주들한테도 설명할 때도 좀 아무래도 제 실생활을 네. 딱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게요. 살면서 겪는 어떤 경험도 다 지나고 보면은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다시 찾아온 평온한 일상입니다. 지아야, 네? 기와 한 장 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아? 한 차례의 시련을 계기로 가족들에게 이 집은 더 소중해졌습니다. 우리 집 불 났을 때 내린 기와야 이게. 아, 이게 막 불에 한번 그을리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장독대 앞에 이렇게 쌓아버린 거야. 낡고 오래된 한옥도 다시 복원해 생명을 불어넣듯 정충만 목수의 집도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빠는 불 났을 때 정말 허망하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다시 집을 잘 짓고 그 뒤에는 더 집이 좋아졌잖아. 우리 가족이 집에 더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도 이 집을 떠올리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평화로움과 어떤 살아갈 힘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년이 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한옥이 좋아 한옥 목수의 길을 걸어온 젊은 도편수. 그의 집도 지금처럼 평화롭고 건강한 기억으로 가족들에게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두 소장님, 한옥 특집 마무리했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지금도 한옥으로 새로 지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지어서 계속 실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또 더 나은 한옥을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5,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계속 발전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하면 그거를 폄하하고 저건 한옥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게 아니고 그거에서 좋은 점을 취해가지고 이걸 좀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발전적인 논의가 지속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탐구가 네. 100번째 편이 되었는데요. 야, 수고 많으셨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어느새 100회라니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100회가 될 때까지 봐주셨으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계속 100회까지 한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를 드려야죠, 사실은. 예. 우리 자축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